네, 2023년 1월 2일 이정훈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죠. 북한군 서열 1위입니다. 북한군 서열 1위는 사실은 최고사령관 동지라고 하는 김정은이죠. 근데 어쨌든 박정천이 보고 북한군 서열 1위라고 합니다. 인민군 원수 타이틀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이 최근 해임됐습니다. 지난 12월 26일인가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에 왔을 때 해임됐습니다. 그때 무인기 갖고 소동이 있는 와중에도 몇몇 언론이 그의 해임 이유를 대한민국에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매체는 그때 우리 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인 사단급인가 선골매를 휴전선 넘어 5km 북쪽으로 보냈죠. 그렇게 뚫렸기 때문이다 라고 아니 까고 추측을 했었는데 오늘입니다. 1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하고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년 북한 신년 메시지 분석과 정세 전망 이런 세미나인가요? 여기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이정철 교수, 저랑 이름 두 글자가 같고 한 글자가 다르군요. 이정철 교수가 이 박정천이가 해임된 거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저도 그때 주목했었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날 전원회의, 노동당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 거는 일부러 그랬다라고 전 분석했는데 이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위험을 간수하고 그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는 날 드론 작전을 펴는 게 상식적인가? 라고 자기는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할 때 자기들은 타격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숨는다. 요거를 단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김정은의 허락을 받고 했다면 우리 킬체인 능력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정철 교수 이 분석을 보면서 제가 이정철 교수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국제정치학을 하시는 교수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참 어려운 공부 국제정치학을 하고 오셨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기를 모르면 군사작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군사작전을 모르면 그 나라의 안보 전략하고 외교 전략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지금 이정철 교수는 대한민국의 킬체인을 우습게 봤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무인기를 집어넣겠냐 그러는데 우리 킬체인은 무인기가 날라왔다고 해서 발사하는 무기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무기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남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인기는요. 참 그거는 도발은 도발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뚫려서 기분이 나쁘지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자폭용 폭탄을 싣고 날라온다든지 이러면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킬체인을 발사한다? 네버.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작년에 몇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까? 그게 남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하나요? 북한이 그런 미사일 쏠 조짐 보일 때마다 우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킬체인 가동했어야지. 안 했거든요. 무인기 왔다고 하나요? 북한이 연평도 포격전을 했을 때도 우리는 대응 안 했습니다. 킬체인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상상을 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면은 이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김정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했다면 그게 박정천이 이번에 해임된 이유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 김정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박정천이가 마음대로 무인기를 대한민국에 넣었기 때문에 해임됐다. 야, 이거는 정말 김정은을 좋은 사람으로 해석해 주는 건데 참 씁쓸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김정은이 비합리성이 높아졌다고 해석되는데 이러면 매우 위험하다. 자, 요런 해석들이
참 공부하신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은 참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김정은이가 비합리성이 높아졌다고 위험해진다. 물론 푸틴이 비합리성이 높아지니까 전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저도 부인은 안 합니다만은 북한이 정말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의 막 고집대로 확확 움직이는 나라라고 볼까요? 북한은 지금 차곡차곡 누가 뭐라고 하던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액체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더니 이제는 고체로 대한민국 때릴 수 있는 단거리부터 이제 점점점 ICBM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아주 정교하게 하는데 이게 비합리적인가? 저는 이 행사를 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는 뭐 그렇다 치고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는데 여기는요. 지난번에 국힘당의 서병수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받아서 공개했죠. 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란 조직은 2019년부터 21년 그러니까 대체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서울시로부터 4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왜 여기다 지원을 할까요? 참. 이재명 씨가 있었던 경기도가 뭡니까? 인화협인가? 안부수시가 있는데 지원했고 뭐 그런 거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받은 돈으로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은요. 이 보조금으로 서울에서 북한혁명 각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 중에 이런 걸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우리 민족에다가 보조금 지급하는 걸 결정했을 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 우리 민족의 정책위원 하고 있던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보면서 뭐라고 해명했지만 뭐 그건 그들의 해명이고 이런 성향의 단체입니다. 박정천 의원은 포병을 이끌면서 사실 이 사람의 젊을 때 기록은 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인민군 소장 별 하나를 달고 나타나가지고 포병 쪽에서 하면서 이 미사일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해임됐습니다. 어디 뭐 장성택이처럼 사살한 것도 아니고. 근데 북한은 김정은은 이렇게 돌려요. 해임했다가 다시 하고. 그 정치적 쇼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그렇게 해서 충성실험도 하는 거지. 이게 무인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한 근본 첫 번째 조건 무기를 잘 모르고 시스템을 모르고 하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정철 교수한테 미안하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홍상영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사무총장 홍상영 사무총장은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죠. 북한도 지난 4월 이후 작년 4월이죠. 거의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됐다. 그동안 북한은 개방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개방하려고 했나? 중국이 막고 있었다. 중국이 막았나? 북한이 스스로 개방을 먼저 막았지. 중국이 개방하게 되면 북중 간 교류나 교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중국 가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저희도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3년 만에 북한도 나온다면 뭐 민간 차원에서 만남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하여간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민간에서는 남북이 통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한 거는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한 거는 규탄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고 박정천이가 해임된 거는 무인기를 넣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김정은을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남북 관계는 가팔라질 겁니다. 가팔라지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위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서는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전쟁하자는 겁니까?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북한한테는 어떻게 살살 달래주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북한이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회색지대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말려듭니다. 말려드는 세력이 나오고 천안함 때도 그랬었고요.
이 북한을 다룰 때는 북한은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봐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심하니까 몇몇 나라들이 입국을 상당히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반중적인 정서를 가진 분들이 우리는 중국인 왜 안 막느냐? 이제 우리도 상당히 이제 규제를 강화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한국에 가야만 어쨌든 그들은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국에 가는 게 어려워지고 한국 여행도 어려워지고 뭐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일본 다 어려운데 중국 외교부는 각국의 방역 조치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자기들은 곤혹스럽다는 얘기죠. 중국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지만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 이럴 줄 몰랐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모욕적이다, 한국에 갈 필요 없다 등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이 감정적 반응 뒤에는 고통스럽다가 달려있죠. 지금 우리는 문재인 시류 중국이 우리한테 없던 사드로 압력을 가하든 간에 중국하고 통하려고 길을 쓰고 혼자 가서 우리 대한민국 기자가 얻어맞아도 혼자 밥 먹으면서도 만나려고 길을 쓰니까 중국은 우리 쉽게 다루는데 그래 말로는 그래 만나자 하면서 만날 뭐 노력도 안 하고 툭툭 치면은요. 그리고 중국과의 거래를 줄여나가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빼서 다른 나라 돌리면은 숨 막히는 건 중국입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도요 쭉 지켜보면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처음에는 거짓말 하지만 쭉 지켜보면은 결국은 그게 나옵니다. 국가는요 더 거짓말을 못합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넣어서 갖고 박정천이를 해임해? 우리가 갑자기 대응 세게 할 걸 대비해서 미리 김빼기 차원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책임을 묻는다? 자꾸 이제 북한 장단에 놀아나는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엔 좀 그랬지만 나토에 가서 중국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하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나가니까 중국도 이제는 시진핑도 이번에 신년사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은 우리를 다룰 때 싫으면 계속 싫은 내색을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친중, 친북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엘리트 중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게 돼요. 그게 얼마나 저쪽으로서는 작전하기 좋겠습니까? 이제 박정천 해임에 대해서 참 아전인수,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지 않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지나면 남북관계가 힘들어지면 빡빡해지면 전쟁할 거냐라고 하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대비를 해나가면서 가야 될 겁니다. 자꾸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또 그걸 확대하려고 하는 언론도 나오고요. 그것들을 밝게 보시면서 누가 그러대 2023년 토끼에는 깡다고 센 거하고 총소리 나는 해가 될 거라 그랬는데 뭐 남북관계 긴장될 것 같아요. 깡을 좀 부려야 될 거고 총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군비 경쟁을 하면서 또 우리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MD 아이언돔을 구축하면 북한이 과거 소련이 그렇게 하다가 미국 못 따라와서 MD에서 못 따라오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북한 붕괴를 시켜봐야지. 어떻게 저렇게 비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북한 쪽으로 풀어줍니까? 그런 세력들이 자꾸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과거 미국은 어떻게 소련을 무너뜨렸는지도 지켜볼 게 아니라 한번 과거 자료를 살펴보실 걸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좋은 기회를 지금 맞아갖고 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다고 펄펄 뛰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저희 분석이었고 한 학자를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